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69명으로 다시 7,000명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 더 줄어 43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바꾸기로 하고 중증이나 사망자 방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급기관도 요양시설 등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선별 진료소에도 도입하고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해 검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국자의 검사 배수를 추가하고 격리 면제소의 유효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4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퍼지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결근하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주요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병원과 학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과 공무원들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콩팥을 뇌사자 체내에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엘라베마대 의료진이 뇌사 판정을 받은 57살 남성에게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했는데 수술 23분 뒤부터 정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66명 늘어난 6,769명으로 이틀 연속 6,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6,482명이고 해외 유입은 28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 감소한 431명으로 어제에 이어서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은 21명 늘어 누적 6,501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병상 확충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1%포인트 낮아진 22.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29.5%, 경기는 21.2%, 인천은 9.2%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371개, 경기 598개, 인천은 204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1,176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21.9%로 전날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이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의 의료 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진단 검사가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선별 진료소에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선별 진료소에서 줄을 서는 일들이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체계 전환 모델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먹는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대합니다.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공급 대상 기관을 넓히겠습니다. 내주에는 환자 개인별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면 처방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넷째, 해외 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후에 격리 과정에서 기존의 PCR 검사에 대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9조 6천억 원을 지원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320만 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업체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업종을 포함해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또는 11월부터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입니다. 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최대 2만 5천 개로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입 명단에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 패스에 따른 접종 증명,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수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부담도 줄입니다.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완화돼서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입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선화장, 후장내 원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가족이 사망하면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현재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팀장은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방역 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한국군 아크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아크 부대 확진자는 모두 2명으로 외부에서 훈련을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기 전 실시한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함께 검사를 받은 나머지 40여 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부대는 훈련 인원을 격리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해외 파병 부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들여온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또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9일 기준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75만 3,990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또 2주 전보다 29% 늘어난 겁니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가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 수는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기준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2주 전보다 42% 늘어난 15만 8,63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48% 늘어난 1,97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최근 2주 동안 결근자가 8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산업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이어서 의료업계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는데 이젠 학교까지 번져서 주 방위군과 공무원, 은퇴 교사들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오리건주 댈러스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이곳에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전 병원 측으로부터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Not only are we seeing higher volumes, we're also having some issues with staffing. So those are all reasons why having you guys here with us is so incredibly important. And we thank you so much. 오리건주에서만 40개 병원에 1,200명의 방위군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른 뒤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주에서는 이렇듯 방위군 투입으로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 확산으로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곳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장에 확진되는 교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주는 주 방위군과 공무원들을 활용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I will undergo the fingerprinting and the background requirements, and I expect that by the weekend I will be cleared and I will be available to support a school anywhere. 오클라호마주는 주 정부기관 직원이 대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캘리포니아주는 대체 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95% 이상의 학교가 문을 열고 있다며 대면 수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으로 교사가 부족한 학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임시 조처는 당분간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영국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 해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프랑스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내려졌던 입장객 수 제한이 철폐되며 재택근무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16일부터는 극장 등에서의 취식행위가 허용되고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며 겨울방학 이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나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ette vague exceptionnelle n'est pas terminée. Mais je crois pouvoir vous dire que la situation commence à évoluer plus favorablement.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백신 패스는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몸 안에 코로나 항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 장거리 열차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백신 패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ais je veux être clair, le pass pourrait tout à fait être suspendu si la pression épidémique et surtout hospitalière venait à se réduire fortement et durablement. 하지만 20일 42만 5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대한 과학자문기구는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돼 3월 중순까지 병원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 학생들을 격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치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하는 학생이 지난 16일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하게 늘면서 격리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교육계의 건의에 따른 겁니다. 현지 시간 20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학생들은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접촉 사실이 확인된 날과 셋째 날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격리에 들어갑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의 기업인 4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 참석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과 친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오후 카이로에서 열린 한 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이집트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역, 투자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친환경 분야 협력,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노후 건물 100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40만 대까지 확대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획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중창호, 단열 외벽, 친환경 보일러로 싹 바꿨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공사하면서 전기 절감도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낮에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고 서울시는 2026년까지 기존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과 건물 80만 호, 공공주택 12만 호 등이 대상입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건물이 68.7%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관건입니다. 또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 설계가 의무화됩니다. 화석연료 사용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전체 가구의 93%가 가스를 냉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이를 전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내 전기차는 40만 대까지 확대 보급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22만 대까지 설치해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대 중 한 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입니다. 석탄이나 LNG 등 화석 연료가 우리나라 발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YTN 김종일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전용 도로와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과거에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함에 따라 올해는 추락사고 예방 안전 난간 보관 등 78건의 안전 관련 사업에 예산 222억 원을 편성해 투입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한우와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 행위를 특별 점검합니다. 한우는 최근 5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점검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식사나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 대신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한 곡물차를 만들어 마시면 몸에도 좋고 카페인 걱정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요즘 집에서 직접 차나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이른바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메뉴는 전통 차나 간식용 음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커피. 원두를 사서 직접 갈아서 내려 마시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는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잔 마시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조금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가 하고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커피 원두 대신 검은 콩이나 팥, 수수, 메밀 등 진한 색의 잡곡을 차 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잡곡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후 물에 끓여 우려내거나 믹서에 갈아 물만 부어 마시면 됩니다. 잡곡의 색에 따라 다양한 색과 향을 즐길 수 있고 잡곡의 영양 성분이 함께 우러나 몸에도 좋습니다. 검은 콩차는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팥차는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칼륨, 수수차는 항산화 물질, 메밀차는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다른 곡물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맛의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잡곡차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고 항산화 성분과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꾸준히 드셨을 때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잡곡차로 추운 겨울 면역력도 기르고 은은한 차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 체내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제이미 로크 박사가 이끄는 엘라바마대 의료진은 미국 이식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지난 9월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7살 남성 짐 파슨스의 신체에서 신장을 제거하고 대신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식 수술 23분 만에 돼지 신장이 소변에 생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4일 동안 정상적으로 기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돼지 신장에 대한 인체 거부 반응은 없었으며 수술받은 뇌사자가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혈액에서 돼지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유엔 대사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이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 데 이은 추가 조치 차원입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고 이어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무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등 서방 8개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최근 도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member states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lement the sanctions in their jurisdictions or risk providing a blank check for the DPRK regime to advance a weapons program.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지 시각 20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에 근접하고 오미크론 양성률도 높아지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말 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달라지는 의료체계와 현재 코로나19 상황, 가천대학교 엄중식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